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오후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황사가 대기 중에 남아있는 데다가 밤사이에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먼지 농도는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비 소식도 있습니다. 오전 중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비는 황사가 섞여 내릴 수 있어서 꼭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낮에 내리는 비는 우박과 함께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16도, 영덕 18도, 포항이 19도, 경주 22도로 낮 동안에는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아침부터 흐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15도로 예상됩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내일 아침까지 오다가 그치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요. 다가오는 토요일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MBC가 연속 보도해온 포스코의 직업성 암 문제와 관련해 안전보건공단이 역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퇴직자 3명이 잇따라 산재 승인을 받으면서 조사가 시작됐는데 자칫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반쪽짜리 조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장미쁨 기자가 전합니다. 38년 동안 포스코 제철소에서 일한 뒤 퇴직 1년 만에 암에 걸린 윤여화 씨는 최근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윤 씨처럼 산재를 신청한 퇴직자 3명이 최근 잇따라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수건 같은 걸로 이제 코하고 입을 싸는 형태 이런 식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성명이라는 인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산재 승인이 잇따르면서 포스코 공정에서 발생하는 성면과 일산화탄소, 벤젠, 납 등 유해물질들로 인한 근무자들의 추가 피해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그동안에 농도가 낮게 평가됐던 물질들이 농도가 높게 측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정밀하게 측정을 해보면. 그다음에 과거에 측정되지 않았던 유해 물질들이 새로운 측정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 논란이 이어지자 산업안전보건공단은 포스코에 대한 집단 역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철강 제조업 분야에서 실시되는 첫 번째 집단 역학조사로 제철소 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 정밀 측정을 통해 질병 발생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게 됩니다. 조사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현장의 실제 위험성과 유해성이 제대로 조사에 반영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먼저 현장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직원과 일용직 근무자, 나아가 퇴직자와 사망자까지 조사 대상을 크게 확대해야 실효성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포스코 정규직 퇴직자뿐만 아니라 플랜트 건설 노동자 1명도 지난해 산재 신청을 했고 2명도 추가로 산재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할 때가 정비 작업할 때인데, 대정비 작업을 할 때인데 그 대정비 작업에 투입되는 분들이 건설 플랜트 노동자이니 그분들을 빼고 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거죠. 또 실제 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을 잘 알고 있는 독립된 노동조합의 참여가 조사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속노조도 이번 조사가 노동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노조가 직접 참여해 조사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객관적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나 노동자가 참여하지 않고 진행했을 때 포스코가 일방적으로 포스코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조사됐을 때 객관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고. 한편 포스코는 이와 관련해 지난 1992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작업 환경 측정 결과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 초과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해경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수중 레저 사업장 운영자와 이용객 2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11시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 북동쪽 3.7km 해상에서 10명 이상의 같은 레저보드를 타면서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간 간격 등의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고 해경은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범지역 12개 군에 대해 이번 한 주 특별 방역관리 주간을 운영합니다. 경상북도와 시군은 12개 시범지역별로 요식업계와 상가 번영회 등 민간협회와 공동으로 자율점검 활동을 펼칩니다. 어제부터 내일까지는 특별 방역의 날로 정하고 경북 안전기동대 100명과 함께 12개 군지역 상가를 상대로 집중적인 방역과 홍보 활동을 벌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포항과 경주 등 전국 16곳에서 동시에 1차 전국행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국내 수산업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미래 세대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1차 전국행동을 시작으로 주변국 환경시민사회와도 연대해 일본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리고 연대투쟁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북구 함지산 팔거산성에서 1400년 전 신라에서 만들어진 걸로 보이는 나무 조각 문서와 목간 11점이 출토됐습니다. 손바닥 너비의 20cm 안팎의 목간은 통일신라 전까지 이 산성이 신라의 서쪽을 방어하는 전초기지였다는 걸 보여줍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함지산 정상에 위치한 팔거산성은 5세기 말에 조성돼 삼국신라의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했을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발굴 조사가 진행 중인데 산성 안에 물을 모아뒀던 집수지 터에서 나무 조각에 글자를 쓴 목간 11점이 출토됐습니다. 보리, 벼, 콩, 목간 3점에는 곡물 이름이 적혔습니다. 세금을 걷거나 물품을 옮길 때 쓰는 물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곡물 같은 물자가 이곳에 집중됐다는 걸 짐작게 합니다. 임술년, 병인년 같은 연대도 등장합니다. 602년과 606년으로 추정되는데 백제의 신라 침공이 시작됐던 7세기 초 이 목간이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목간이 출토된 곳들은 대부분 군사와 행정 거점이었습니다. 팔거산성 역시 신라 완경 서쪽을 방어하는 전초기지였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곡물 주민 이런 것들을 여러 해에 걸쳐가지고 동원하고 생활했던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준다. 삼국 통일전쟁이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까지 이 팔거산성이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 기능을 하고 있었고 그런 일면을 이게 이제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목간에는 왕사, 하맥같이 뜻을 알 수 없는 표현들도 있었는데 먼저 발견된 신라 목간에서 풀지 못한 여러 수수께끼를 풀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상북도는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소멸 대응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합니다. 올해 11월까지 연구 용역을 통해 인구 감소 실태를 조사하고 지방 소멸 대응 중장기 전략과 정책 개발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 조사 결과 경북에서는 23개 시군 가운데 19곳이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고 고령화율도 21.7%로 전국 평균 16.4%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경주 시민의 수건이던 보문단지 진입도로가 어제 개통됐습니다. 경주 도심부인 구황교에서 보문교까지 북천을 따라 2.4km 구간이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보문 관광단지의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경주시는 보상비 95억 원 등 178억 원을 투입해 2014년 실시 설계를 하고 7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조는 어제 한수원 본사에서 모든 용역 노동자와 자회사 노동자의 직접 고용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5천여 명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요구를 한수원이 묵살하고 있으며 방사선 안전관리와 계측 제어 설비 정비 분야는 기형적인 용역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원전 업무 외주 금지 약속을 4년째 지키지 않으면서 한수원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관급공사 수주에 편의를 제공하고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엄태향 봉화 군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엄 군수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전합니다. 수억 원대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엄태항 봉화군수가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세요? 없습니다. 네. 받은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첫 재판에서 엄군수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전반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엄군수는 관급공사 이권에 개입했거나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엄군수에게 총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먼저 엄군수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건설업자 A씨로부터 9억 3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본인 소유의 태양광 발전소에 산사태가 발생하자 복구 비용으로 군 예산 1억 7,500만 원을 집행하려다 특혜 논란이 일자 뒤늦게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기존 납품업자를 배제하고 측근인 건설업자 A씨에게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와 쓰레기 수거업체 등에게 500만 원과 1,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엄군수의 재산 처분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과 주식 등 9억 5천만 원에 대해 추징 보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재판 도중 엄군수는 군수로서 살아온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어 듣지 않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엄군수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넨 건설업자 B씨가 최근 유죄 선고를 받았고 업무상 배임 미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봉화군청 공무원 2명도 벌금 200만 원을 받으면서 엄군수의 주장이 힘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포항시가 포항시 북구 장성 프로지오 아파트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포항시에서는 처음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안에 설치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입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설치가 결정됐습니다. 포항시는 예산 1억 2천만 원을 확보하고 오는 11월 어린이집을 개원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황사가 대기 중에 남아있는 데다가 밤사이에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먼지 농도는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비 소식도 있습니다. 오전 중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비는 황사가 섞여 내릴 수 있어서 꼭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낮에 내리는 비는 우박과 함께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16도, 영덕 18도, 포항이 19도, 경주 22도로 낮 동안에는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아침부터 흐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15도로 예상됩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내일 아침까지 오다가 그치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요. 다가오는 토요일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